네, 저희 지난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죠. 이 사연관의 더블체크, 증권방송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리포트, 그리고 종목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더블체크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은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미증시가 폭락하면서 지금 장이 열리기 전부터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 두려움 맞습니다. 속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게요. 네.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일단 120주선 기반으로 해서 거기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지 이걸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사실상 이 120주선 하회하면서 시가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정말로 120주선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들 한 2% 이상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2680포인트에서 2% 이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하향 쪽으로 무게를 잡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해요. 아직 120주선까지는 닿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아직까지는 양봉을 유지하고 있으나 간밤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죠. 기술주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닥도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코스피와는 다르게 많이 120주선에서 떠 있어요. 오히려 나스닥보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더 견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글로벌을 좀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고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같이 일어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인플레이션에다가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굉장히 많은 플레이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특히나 좀 심각한 경제상의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성장률, 기업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8.5%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경기 둔화의 시그널들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동안에 빠졌던 어떤 지수상의 하락은 정말로 일부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하락은 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더욱더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증권방송에서 언급이 됐던 종목들 중에서 우선 4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4월 26일 증권방송의 주요 추천주들 4종목 볼 텐데요.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AP위성, 이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제조기업입니다. 그리고 H증권방송에서는 올해 매출 1조 1천억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며 MK전자 꼽았고요. 또 H증권방송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테크윙을 추천했습니다. 또 M증권방송에서는 이건산업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MK전자 먼저 볼까요? 네. MK전자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 반도체 기판주 맞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네. 종목인데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5,000원에서 27,000, 28,000원 부근까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다른 종목의 상승률과 네.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2021년 9월 달부터는 정말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형국들이에요. 기판 관련주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심택이라던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이 정말 좋습니다. 시장이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별다른 조정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좀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딩 와이어가 주력 제품이에요. 이게 칩과 리드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얇은 금선을 꼬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게 본딩 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본딩 와이어 자체가 MK전자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는 집적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요도 같이, 본딩 와이어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이 생산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업 자체를 강화를 더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판의 수요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600만 킬로미터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이걸 2025년까지는 100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려는 증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솔더블 쪽도 하나 중요한 게 되겠죠. 이제 주석이나 은 같은 쪽이 주 원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은 글로벌 점유율이 3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중요해지고 있는 FC, BGA 같은 쪽들,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애플 맥 쪽으로 이제 공급이 확정된 M2 프로세서에 적용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키지 핵심 부품 쪽에 솔더블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가 실리콘 음극재 쪽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상에서 어떤 높은 밸류, 실리콘 음극재 2차 전지 관련된 밸류를 먹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는 감이 들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도 늦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SKC, 나노신소재 이런 단에서 이미 조금 앞서가고 있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업체가 MK전자에서 선두권 업체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더 페이스트 같아요. 기판에 아까 말씀드렸던 솔더블을 갖다가 붙이는 접착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연간 공업용 금소비량의 3분의 1을 MK전자에서 보유를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은 이런 금 가격 같은 부분들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유사들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유의 재고 평가 차익 이런 것처럼 금의 평가 차익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가 최대 지금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요인들이 이 업체에게는 기회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아까 나왔었는데 1조를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1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1400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실적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작년이 최저점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좀 기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도에서 21년까지 매출은 지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737억에서 1287억 그리고 1110억 작년에는 1085억으로 4년 동안 매출은 계속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24.6%에서 11.3% 작년이었어요.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실적 전망이 좀 낙관적이고 여러 가지 신사업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PER을 낮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자체는 22,000원 정도를 잡아주셨어요. 아직까지 여력 보게 되면은 거의 40% 정도의 업사이드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합당화를 위해서는 일단 올해 영업이익 추이가 개선이 되는지 여부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간의 관계, 영업이익률 자체도 11.3%를 저점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증권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이 MK전자, 그렇다면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죠? 네, 큰 틀로 봐서는 네. 일치가 되는데 네. 다만 분기별로 실적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특히나 기술주들의 어떤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물량이 전부 다 개인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성
성급하게 네. 매수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증권방송에 있는 여러 종목들을 마구마구 찾아서 네. 어젯밤에 드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시는 걸 보니까 정말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을 좀 줄여야죠. 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성실의 아이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저희가 더블 체크해볼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테크윙입니다. 오늘은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이 종목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추천을 했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것도 큰 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바예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역대 최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네. 예상 못했을 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 그리고 어떤 스몰 스텝에서 빅 스텝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과연 실적이나 모멘텀만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당장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차이점들은 좀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들이죠.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인수를 하면서 어떤 SSD, 핸들러 쪽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되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위 고객사예요. 테크유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발언한 부분들이 있어요. 10년간 이 지금 마이크론에서 캐파 확장을 하는데 거의 180조 원의 투자금을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도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 SSD 핸들러라는 거는 특수 공정에서 칩을 등급별로 분류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메모리 단에서는 좀 정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분류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비메모리 단에서는 빠른 속도보다는 오히려 등급을 정확하게 분류해주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메모리 단에서 지금 소켓온 칩이라고 하죠. SoC 쪽에 신규 고객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것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 단에서는 테크윙이 확실하게 시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칩을 등급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업체 중에서 테크윙이라던가 JT 이런 업체들은 약간 후발주자 성격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해외 쪽에서 어떤 대만 쪽이라던가 일본 이런 쪽들의 장비들이 선두권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에서 굉장히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메모리 단에는 테크윙 그리고 비메모리에는 미국 델타 디자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었는데 과점 상태의 시장에 일단 테크윙이 잘 뛰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믹스 개선이 된다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OSAT 업체라고 하는데 후공정 업체들이에요. 이쪽으로 어떤 버닌 장비라던가 SoC 관련된 핸들러 쪽 굉장히 좀 유망해 보이고요. COK라고 하는데 이송장치, 물류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모품들이 장비 자체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률 단에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해서 점점 더 많이 소모될 COK 이런 매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실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142억에 영업이익률 21.1%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 3,200억에 영업이익 670억 이상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PER도 거의 하단 부근이에요. 8.5배 부근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투신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주봉상으로 지금 22,000원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이게 작년 11월, 12월의 고점이었거든요. 일단은 부딪혔는데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오히려 22,000원의 매물대를 수급으로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가 신규 매수자분들의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지점은 손절할 지점 아닙니다.
바닥 확인이 되고 수급이 재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닥 인식하면서 역시나 추가 매수할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에 대해서도 역시나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 왔다라며 이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성실함에다가 더불어서 날카로운 시선까지 갖추고 계신 사영관 차장님과 매주 월요일, 수요일 더블 체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